네, 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8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소팅,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 그 자료를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면 정렬 알고리즘을 배워야 되는가부터 살펴보죠. 실무에서 정렬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쓸 일이 있는가? 사실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정렬 알고리즘을 만들어 쓰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15년이 됐지만. 왜냐면은 대부분의 언어가 다 정렬은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API를 쓰면 되지 정렬 알고리즘 직접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정렬 알고리즘을 배워야 되는가? 대부분의 알고리즘 자료 구조 책들이 정렬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럼 쓰지도 않는 걸 왜 배워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사고방식, 프로그래밍적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하고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직관이라는 능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주로 해결을 해요. 근데 컴퓨터는 직관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직관의 범위 안에 있는 문제들은 잘 해결하지만 인간의 방식으로는 직관의 범위 바깥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렬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 카드 있죠. 트럼프 카드는 사람이 정렬을 할 때 직관적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카드를 보면 이 카드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인간의 인지 능력 범위 안에 있는 정렬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카드라고 해봤자 문양이 4가지 문양에다가 각 문양별로 숫자가 1부터 13까지 있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 위치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카드를 할 때 사람들은 보통 버켓 소팅이라는 소팅 방식을 사용합니다. 버켓 소팅은 뭐냐면은 카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모양별로 따로따로 모아요. 그리고 따로따로 모인 그 카드를 따로 정렬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정렬을 하는데 컴퓨터는 이런 방식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직관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어떤 거가 있냐?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의 값에 10만 개를 정렬하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하죠. 자신의 직관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주어지니까. 근데 컴퓨터는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컴퓨터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프로그래밍적 방식. 그래서 대체로 프로그래밍적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 디바이드 앤 컨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쪼갠 문제들을 따로따로 해결해서 하나로 합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요. 프로그래밍적 사고방식에서는. 그래서 소팅을 통해서 우리는 이 프로그래밍적 해결 방법인 주로 해결하는 방법인 디바이드 앤 컨커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워볼 그 알고리즘들도 대부분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들입니다. 자, 이런 정렬 알고리즘 세 가지를 배워볼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정렬 알고리즘 세 개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가 퀵소트,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두 번째가 머지소트, 머지소트도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가 이진 삽입 정렬, 바이너리 인서트 소트. 이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렬 방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퀵소트를 살펴볼 건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정렬 알고리즘이고요. 비교적 구현이 간단하고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쓰는 방식이고요. 기본 컨셉은 피밭 어떤 기준점을 정하고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기준점의 값보다 작은 값들을 모으고요. 오른쪽에는 큰 값들을 모아요. 그리고 기준점의 기준으로 좌우를 따로 다시 소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렬될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되게 간단한 방식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배열이 있어요. 3, 5, 1, 7, 4, 0,
8, 11, 2, 1, 9, 뭐 8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정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렬을 하냐면 기준점을 먼저 정해요. 기준점은 맨 앞에 값을 정하기도 하고 맨 뒤에 값을 정하기도 하고 가운데 값을 정하기도 하고요. 사실 기준점은 아무거나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맨 앞에 값을 정할게요. 맨 앞 값을 기준점으로 정해요. p밭으로. 그래서 얘가 p밭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i, j. i는 기준점 다음 값부터 시작하고 j는 맨 끝값부터 시작해요. 기준점 맨 앞으로 잡았을 때. 그래서 i부터 먼저 검사를 하는데요. i 값을 검사할 때 i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기준점보다 클 경우에 작으면은 넘어가고요. 크면은 이 값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작은 값들을 모으고요. 오른쪽에는 큰 값들을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크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왼쪽 부분부터 시작하고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크잖아요. 지금 5가 3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았죠. 그 다음에 J를 봐요. J를 봤을 때 J의 위치의 값이 기준점보다 작으면 걔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크면 넘어갑니다. 얘는 지금 크죠? 그러니까 얘는 이 자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J를 하나 넘어가요. 여기로 왔죠? 9도 크죠? 그러니까 얘도 이 자리가 맞아요. 그럼 또 가죠. 1이에요. 1은 작죠? P밥보다, 기준점보다. 그러니까 1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값, i가 위치하는 값도 오른쪽에 가야 되고 j가 위치하는 값은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값을 서로 바꿔요. 얘가 1이 되고 얘가 5가 됩니다. 다시 i로 다시 가요. 그래서 얘는 작으니까 그 다음 거 넘어가죠. 1이죠. 1은 기준점보다 작은 값이죠. 얘는 왼쪽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요. 자, 7이죠. 7은 큰 값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여기서 1은 맞고 7에서 그럼 다시 J를 보죠. J는 5니까 크니까 괜찮고 다시 가요. 2죠. 2는 P밥보다 작죠. 작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의 위치하고 J의 위치를 바꿔요 또. 그 여기가 2가 오고 여기가 7이 오겠죠. 여기 9, 8 이렇게 됐을 되고 자 그러면 i가 이제 하나 끝났고 다시 i를 또 전진시켜요. 그럼 4가 왔죠. 4는 3보다 크니까 얘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j를 봐요. 이제 j를 7로 봤으니까 11이죠. 크죠? 괜찮죠? 8 크죠? 괜찮죠? 0 작죠? 작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바꿔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4가 되고 8, 11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지금 i가 여기고 j가 여기죠. i를 하나 전진시켜요. 이렇게 하다가 i와 j가 같은 값이거나 서로 역전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위치, 지금 i 위치가 여기죠. 여기서 끝났죠. 그 위치 바로 전 단계가 피벗이 가야 될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0의 위치가 지금 i가 4의 위치에 되니까 0의 위치가 피벗이 가야 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피벗의 값하고 이 값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얘가 0이 이쪽으로 오고 피벗 3이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걸 한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0, 1, 1, 2, 3, 4, 8, 11, 7, 5, 9,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피벗의 위치가 여기죠. 자,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값들은 얘보다 작은 값들이 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얘보다 큰 값들이 와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값은 정렬이 안 돼 있는 경우죠. 안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이쪽은 정렬이 됐지만 이건 우연히 정렬이 된 거고 실제로는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한번 끝나면 이 피벗의 위치는 이 왼쪽이 어떻게 바뀌든 오른쪽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 위치는 이 3이 와야 될 위치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렬이 됐을 때 이 피벗의 위치는 여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위치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얘의 위치는 정해졌으니까 이 나머지 애들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을 다시 정렬합니다. 왼쪽 따로 하고 오른쪽 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따로 정렬하고 오른쪽 따로 정렬하고 정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아까처럼 피밭을 정하고 피밭을 기준으로 왼쪽 작은 값, 오른쪽 큰 값 모아서 쭉쭉 가는 거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값이 하나일 경우, 하나일 경우는 정렬할 필요가 없죠. 하나만 있으니까. 그럴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완성된 정렬된 배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sort라고 만들게요. 그 다음에 quicksort.go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sort라고 하고요. 펑션 quicksort. 자, quicksort를 할 건데 제네릭을 할 건데 t 타입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근데 t 타입을 받을 건데 t 타입의 어레이를 받을 거예요. T타입 어레이를 받을 건데 이 T타입은 정렬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렬이 가능하려면 대소 비교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크다 작다 비교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N으로 해버리면 모든 타입이 다 올 수 있으니까 크다 작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타입 중에는 대소 비교가 안 되는 타입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소 비교가 되는 타입들만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constraint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constraint라는 패키지 안에 ordered라는 애가 있어요. 타입 제한자로 요걸 하면 이 오더드에 속한 타입들은 전부 대소 비교가 가능한 타입들만 여기에 속해져요. 보면 인티저, 플롯, 스트링 얘네들이 다 대소 비교가 가능한 타입들입니다. 그래서 대소 비교가 가능한 타입들만 이 T타입으로 가능하고 그 T타입의 어레이를 받아서 소팅을 할 겁니다. 먼저 테스트 케이스부터 만들게요. 퀵소트를 할 건데요. 처음에 어레이를 한 10개를 만들게요. 인티저 어레이 10개를 만들게요. 그 10개의 값을 채울 건데 어떻게 채울 거냐면은 랜덤한 값으로 채울 거예요. int n 그래서 0에서 99 사이에 랜덤한 값을 채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값을 채웠잖아요. 그럼 얘는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태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어, is sorted라는 펑션을 만들 거예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이 배열이 정렬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엔 정렬이 안 돼 있어야 되니까 얘는 false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sort가 안 된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퀵소트를 하고 난 다음에 퀵이라고 그랬나요? 퀵소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정렬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true가 돼야 된다. is sorted가 어레이를 넣었을 때 이게 true가 된다.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is sorted라는 함수가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 줄게요. 자, is sorted도 역시 T타입을 받는데 constraint에 ordered를 받을 거예요. 대소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array T를 받아서 얘가 정렬되어 있는 상태인지 검사하는 함수가 됩니다. 정렬되어 있는 상태인지 어떻게 검사하냐? 만약에 array의 길이가 한 개거나 아예 없으면 이미 정렬되어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땐 true를 하고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전 값하고 현재 값을 비교해서 그 값이 이전 값이 작아야 되겠죠. 정렬된 상태면. 그래서 i는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돌면서 현재의 전값 i-1 값보다 현재 값이 크다면 이러면 정렬이 안 되는 상태죠. 항상 내 이전 값은 나보다 작아야 되겠죠. 정렬된 상태라면 얘는 정렬 안 된 거니까 false. 다 돌았는데 전부 다 왼쪽 값이 작더라. 그러면 정렬된 상태니까 tru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테스팅 해보면 자, should be true인데 아니다. 그러니까 정렬된 상태, quicksort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정렬된 상태여야 되는데 아니다. 이런 게 나왔죠.
여기다 어레이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보면 81, 87, 47, 뭐 정렬이 안 된 상태죠. 자, 그러면 맞죠? 우리가 퀵소트를 하나도 구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퀵소트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퀵소트를 만드는 방식은 먼저 파티션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p밭을 기준으로 왼쪽 값에는 p밭보다 작은 값을 모으고 오른쪽에는 p밭보다 큰 값을 모으는 거를 파티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p밭의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거고, 얘가 하는 일은 p밭을 기준으로 왼쪽이 작은 값, 오른쪽 큰 값 해서 p밭의 위치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p밭의 위치예요. 그래서 봤을 때 p밭의 위치는 지금 픽스가 되는 거죠. 픽스가 됐으니까 p밭의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값들을 다시 정렬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다시 정렬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퀵소트를 다시 돌리는 거죠. p밭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값들 in덱스까지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인덱스 플러스 1부터 끝까지를 다시 정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퀵소트를 할 때 처음에 어레이의 길이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 그러면 정렬할 필요가 없으니까 리턴 해버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면 퀵존일이 끝났어요. 우리가 할 거는 이 파티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얘가 하는 일은 p밭을 잡고 p밭을 기준으로 왼쪽엔 작은 값, 오른쪽엔 큰 값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역시 t를 받고 여기 오더들을 대소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어레이를 받아서 먼저 p밭을 먼저 정해야 돼요. 반환값은 인티저 위치를 반환한다. p밭의 위치. p밭 값을 먼저 정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밭 값은 맨 앞값 또는 맨 끝값 또는 가운데 값을 주로 선택하는데요. 우리는 편의상 맨 앞값을 받겠습니다. 맨 앞값이 구현이 좀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한거 작으면 리턴 0을 할게요. 자, p밭의 위치는 맨 앞값, 맨 앞에 있는 값을 잡고요. p밭의 값은. 그 다음에 i 값을 잡을 건데 i는 p밭 다음 거 1, j는 맨 끝 값, 어레이 맨 끝에서 빼기 1 값. 그래서 i와 j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i는 증가시키고 j는 감소시키면서 서로 바꿔야 될 위치를 찾을 거예요. 먼저 i부터 찾습니다. i가 어레이의 끝보다는 작고 만약에 i의 값이 p밭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그 값은 거기가 맞아요. 왼쪽에 있는 값이니까 왼쪽이 맞아요. 여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i는 증가시켜요. 그 다음 값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i를 찾았죠. 이 찾은 i 값은 p밭의 값보다 큰 값이 되겠죠. 크거나 큰 값, 여기 같은 경우에도 넘어갈게요. 같을 때도 왼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있는 걸로. 그래서 얘는 큰 값이 되겠죠. i의 위치는. j는 0보다 크고 j가 어레이의 j 값이 큰 경우, p밭보다 큰 경우 크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이 맞으니까 j를 하나씩 감소시켜요. 자, 이렇게 해서 i와 j 값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만약에 i와 j가 서로 역전된 상태다. 그러기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p밭의 위치가 이미 결정됐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i가 j보다 크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서로 역전됐다. 그런 얘기니까 여기가 p밭의 위치라는 거죠. 그랬을 때 p밭의 위치는 p밭의 위치랑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p밭 잡았던 거 첫 번째 값하고 현재 위치 값하고 바꿔줘야 돼요. p밭의 위치를. p밭의 위치는 i-1 번째예요. 그래서 i-1을 가고 서로가 값을 바꿔줍니다. 서로 값을 수합하고 이때 p밭의 위치는 i-1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역전시켰을 땐 p밭하고 현재 i 번째 값, i 빼기 1 값하고 서로 바꾸고 p밭의 위치를 그냥 리턴 해버리면 끝나요. 그럼 왼쪽에는 p밭보다 작은 값, 오른쪽에는 큰 값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닌 경우, 역전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두 값을 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i와
J를 서로 바꿔주죠. 서로 바꿔주고 다시 찾아가면 돼요. 요걸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퀵소트가 끝났어요. 자, 이거면 퀵소트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소팅이 끝난 거 알 수 있죠? 요거를 100개로 늘려 볼게요. 100개로 늘려도 소팅이 잘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걸 한번 찍어 볼게요. 어레이 소팅된 결과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V로 로그까지 찍으려면 V로 붙여야 돼요. 자, 보시면은 6, 28, 28, 29, 32 이게 쭉 정렬이 된 걸 완성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퀵소트 답입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나누고 좌우로 나눠진 기준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다시 퀵소트하는 방식. 이게 다죠. 심플하죠.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퀵소트의 방식은 어떻게 가냐? 처음에 어레이가 이렇게 있으면 p밭을 잡죠. 그리고 i, j를 잡죠. 그리고 i는 이쪽으로 가고 j는 이쪽으로 가서 왼쪽에 남는 값은 p벗보다 작은 값들, 오른쪽에 있는 값은 p벗보다 큰 값들 해서 얘가 역전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i랑 j가 역전이 됐으면 그때 i 빼기 1 값이 p밭이 위치해야 될 값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값하고 p밭하고 바꾸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p밭이 여기 오는 거고 왼쪽에는 p벗보다 작은 값들이 오고 p보다 작은 값들이 오고 이쪽에는 p보다 큰 값들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요게 따로따로 하죠. 그랬을 때 보면은 요렇게 한번 가는 게 n번 걸리죠. 그 어레이 개수만큼.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보고 오른쪽으로 다시 보죠. 이때는 p밥을 빼고 좌우로 보니까 이때는 n-1번 보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n-2번, n-3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하냐면은 둘씩 나눠서 가기 때문에 로그 2의 n번 반복합니다. 요때의 그 시간 복잡도는 이게 n번씩 로그 n번 반복하는 거니까 n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퀵소트의 그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2의 n이다. 퀵소트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간 복잡도의 퀵소트에서 월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악의 경우는 만약에 배열이 이렇게 거꾸로 정렬이 되어 있다. 6, 5, 4, 3, 2, 1, 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얘가 p밭이 되고 여기가 i, 여기가 j가 되는데 i가 보면은 항상 p밭보다 작죠. 작으니까 i는 여기가 맞아요, 위치가. i가 계속 쭉쭉쭉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맨 끝에 올 때까지 i는 계속 증가만 할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값하고 첫 값이 바뀌죠.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고 여기가 9가 되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은 얘보다 큰 값인데 큰 값이 전혀 없죠. 얘보다 작은 값. 그래서 왼쪽을 다시 검사하죠. 그러면 얘를 다시 검사하면 0, 8, 7, 6, 5, 4, 3, 2,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0이 제일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바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J가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가 끝나죠.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왼쪽은 하나도 없고 오른쪽은 또 다시 검사해야 돼. 얘를 또 다시 하는데 이때도 얘가 제일 크니까 얘만 바뀌고 또 나머지 전부가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몇 번 반복되냐면 n번, n-1번, n-2번, n-3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몇 번 되냐면 총 n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최악의 경우에는 비고법으로 봤을 때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순으로 정렬되는 경우 오른순으로 정렬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미 정렬된 상태거나 역으로 정렬된 상태인 경우에 5의 n제곱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퀵소트의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으로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n 로그 n이다. 그래서 퀵소트는 최악의 경우에는 5의 n제곱이 나올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5의 n 로그 2의 n이다. 이런 거죠. 최선의 경우는 이 퀵소트가 완전히 반절씩 딱 정확하게 엘리멘트가 반으로 싹싹 갈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피벗이 정확하게 가운데 오는 경우. 그랬을 때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반절씩 반절씩 정확하게 잘라 들어가는 경우가 최선의 값인데 이때는 5의 n 로그 2의 n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랑 같은 값이지만 사실 이건 비곱보로 봤을 때는 같은 값이냐 엄밀히 따지면 이쪽은 비곱보라서 차수가 무시되는 상의 하위 차수가 무시돼서 n 로그 n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쪽이 완벽하게 반절씩 잘라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퀵소트는 한쪽에 이제 불균형한 경우거든요. 한쪽이 좀 더 커지는 경우가 항상 생겨요. 한쪽 좌우로 나눴을 때 피벗이 정확하게 가운데 오질 않고 근데 최선의 경우는 피벗이 정확하게 가운데 와서 반절씩 반절씩 아름답게 잘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가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머지 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본 노이만이 개발한 아주 고전적인 정렬 알고리즘이다. 디바이드 앤 컨커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반씩 쪽이 컨셉은 간단해요. 구현이 매우 간단합니다. 절반씩 쪼개고 순서에 맞게 합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소린지 한번 보죠. 다시 이제 볼게요. 또 정렬이 안 된 배열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쳐보자. 얘를 반으로 딱 자릅니다. 그럼 8개니까 4개, 4개 자를 수 있겠죠. 반 나누고 반 나누죠. 또 반 또 나눠요. 또 나눠요. 그리고 반 또 나눠요.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합칩니다. 두 개를 합쳐요. 근데 합치는데 작은 게 먼저 와요. 작은 놈을 먼저 오고 큰 놈을 뒤에다 보내요. 요거 두 개 합치는데 작은 놈을 먼저 오고 큰 놈을 뒤에다 보내요. 요거 두 개 합치는데 작은 놈 먼저 오고 큰 놈을 뒤에다 붙이고 얘 오는데 작은 놈 먼저 큰 놈 뒤에 이제 얘네 둘을 이제 합쳐요. 자 다시 볼게요. 1357 그러면 1357 24 89였죠. 얘네 둘을 합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작은 놈이 먼저 와요. 그래서 얘를 봤을 때 1이 먼저니까 2하고 5를 봤을 때 그 다음에 3하고 5를 봤을 때 3이 작으니까 3 오고 그 다음에 5 오고 그 다음에 7 오죠. 얘네 둘을 합쳐요. 역시 작은 놈이 먼저 2, 4, 8, 9로 합쳐지겠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합쳐요. 역시 작은 놈이 먼저 1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3하고 2를 보니까 2가 먼저죠. 2를 보고 3하고 4를 봤을 때는 3이 먼저니까 3을 목 넣고 5하고 4를 보니까 4를 넣고 8하고 5를 보니까 5를 넣고 그 다음에 7하고 8을 보니까 7을 넣고 그 다음에 8, 9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정렬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반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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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난 다음에 하나로 다시 합치는 방식. 그러니까 약간 마른 모처럼 모양이 있는 거죠. 잘라 나간 다음에 다시 합치고 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러니까 디바이딩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 컨셉이고요. 디바이딩 컨커의 정석이죠. 반절씩 반절씩 나눈 다음에 다시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죠. 자, 요걸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머지 소트라고 추가하고요. 파일을 패키지 소트 역시 머지 소트라고 만들겠습니다. t는 constraint의 ordered 정렬이 돼야 되니까
머지 소트는 정렬된 어레이를 반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퀵소트는 그냥 기존 어레이를 이용해 변환 수합해서 만들었지만 머지소트는 하나로 합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렬된 어레이를 반환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레이의 랭스가 하나보다 작으면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정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어레이를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보다 큰 경우, 두 개 이상인 경우 이제는 반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중앙값 가운데 윈덱스를 잡아서 왼쪽과 오른쪽은 나눌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를 따로 정렬하고 라이트를 따로 정렬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를 정렬을 해올 거예요. 중앙값까지 다시 따로 정렬하고 라이트를 또 따로 정렬하고 미드부터 그 다음에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서로 합쳐줄 겁니다. 머지 서로 합쳐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치냐 이게 중요할 건데 서로 합치는 걸 해볼게요. 역시 t는 constraint의 ordered left, right 어레이를 받아서 서로 합쳐서 새로운 어레이를 반환하는 걸로 하고요.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합쳐야 되는 엘리멘트를 나타내는 포인터 두 개를 놓고요. 그 다음에 합쳐진 어레이를 넣을 곳을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낸 새로운 배열을 만들 거예요. 얘는 두 개를 합친 배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사이즈를 더해주면 되겠죠. 레프트의 길이랑 라이트의 길이를 합친 값,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그만큼 만들어주고 i는 레프트 쪽에서 레프트 어레이 쪽에서 현재 합쳐야 되는 위치를 나타내는 놈이고 j는 라이트 쪽에서 현재 합쳐야 되는 놈이니까 두 개를 돌면서 이 두 개가 모든 거 다 합칠 때까지 계속 도는 거죠. 돌면서 합치는데 만약에 레프트가 이미 다 끝난 경우 그러니까 레프트가 다 끝나면 레프트가 다 끝나면 라이트 쪽만 합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i가 레프트가 다 끝났어. 다 전진해버렸어. 그럼 라이트만 합쳐야 되겠죠. 근데 라이트 거를 합쳐야 되는지 레프트 거를 합쳐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뭐 플래그를 하나 만든다고 쳐보죠. 근데 라이트 거를 합쳐야 되니까 레프트 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라이트 거 합쳐야 되니까 false 아니면은 라이트가 다 끝나버린 경우 라이트 다 합쳐버렸어요. 그런 경우 먼저 합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레프트 쪽과 합쳐야 되니까 얘는 true가 되고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두 개 다 i랑 j가 left나 right의 그 어레이의 어떤 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을 때 둘 중에 작은 값을 합쳐야 되겠죠. 둘 중에 작은 값을 합쳐야 되니까 얘는 i가 더 작으면 right보다 작으면 left 걸 합쳐야 되고 right가 더 작은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걸 합쳐야 되겠죠. 그럼 얘가 false가 되겠죠. 자, left를 합쳐야 되는 경우에 왼쪽 값을 합쳐야 되니까 이 result 값의 현재 인덱스에 left의 i번째를 넣고요. right 쪽에 합쳐야 되는 경우에는 인덱스는 right 쪽에 j번째 값을 넣고요. 얘는 i를 증가시키고 하나 쳤으니까 얘는 j를 증가시키고 인덱스는 하나 넣었으니까 인덱스 하나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레프트 쪽하고 라이트 쪽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작은 값을 먼저 넣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은 값을 먼저 넣는데
왼쪽은 미리 다 당겨버린 경우에는 오른쪽만 넣어야 되니까 오른쪽만 넣고, 오른쪽을 다 당겨버린 경우는 왼쪽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을 넣고, 그랬을 때 왼쪽을 넣는 경우에는 왼쪽 값을 디저트에 넣고, 오른쪽에 넣는 경우는 오른쪽 값을 디저트에 넣고, 왼쪽을 넣었으니까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쳐진 요거를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머지 소트가 끝났고요. 끝났죠.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소트 테스트에다가 똑같은 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퀵 소트가 아니고 머지 소트를 할 거고요. 이번엔 특이하게 새로운 어레이가 나오는 거니까, 소팅된 새로운 어레이 소티드라고 만들어줄 거예요. 그때 소티드는 소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소팅이 다 됐어요. 그때 V로 해보면, 자, 이번에 머지 소트 결과인데 0, 0, 1, 2, 2, 3, 3 이렇게 소팅이 잘 된 걸 알 수 있죠. 자, 됐죠. 머지 소트를 다시 좀 보면은 어레이의 반을 나눠서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해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나누냐? 이 어레이의 개수가 한 개가 될 때까지 계속 쭉쭉쭉 나눠가지고 다시 하나로 합치는 방식인 거죠. 반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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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눠간 다음에 하나씩 합치는 방식. 그래서 합칠 때는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작은 값을 먼저 합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왼쪽 게 다 떨어졌다 그러면 오른쪽만 다 합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머지 소트입니다.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고 만들기 좋은 소팅 방법이에요. 머지 소트의 그 시간 복잡도를 한번 볼게요. 시간 복잡도는 아까 봤지 나눠서 가죠. 또 나눠서 또 가죠. 또 나눠서 또 가죠. 또 나눠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반절씩 간 다음에 다시 반으로 다시 합치죠. 이걸 합치고 또 합치고 또 합치고 이거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거 몇 번 반복하냐면은 역시 한 번 나눌 때 n번, n번 가는데 합칠 때도 n번 가는데 이거 몇 번 반복하냐. 나눌 때 반절씩 나눠지기 때문에 로그 2의 n번 나눠요. 합칠 때 역시 반씩 합치기 때문에 로그 2의 n번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머지소트의 시간 복잡도는 2의 n 로그 2의 n인데 상수는 비고법에서 삭제되니까 5의 n 로그 2의 n이 됩니다. 자, 그러면 퀵소트하고 속도가 같죠? 속도가 같냐? 그러면 앞에 이 비고법에서는 그 상수가 삭제되니까 얘는 반절 나누고 반절 합치는 방식으로 구현되죠. 그러니까 로그 2의 n 로그 2의 n을 두 번 하는 방식. 근데 퀵소트는 이거를 한 번만 하는 방식이니까 절반,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빠를 수 있다. 퀵소트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고법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n이 무진장 큰 경우로 보자면은 사실 앞에 차수 2가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퀵소트가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머지소트의 장점은 뭐냐면은 최악의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반반씩 나눠서 무조건 합쳐버리기 때문에 최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퀵소트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까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n제곱이 나올 게 아니고 퀵 머지소트에서는 최악이든 최선이든 간에 다 로그 2의 n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머지소트의 또 다른 장점은 얘가 디바이드 앤 컨커잖아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반탁 나눠가지고 너 저거 얘 해주고 얘 해주고 야 네가 알아서 정렬해. 그 걔네들이 알아서 정렬한 다음에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은 분할 방식이 좋아요. 분할이 된다. 그러니까 덩어리를 딱딱 나눠가지고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하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거 다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덩어리째 야 4등분 해가지고 4분의 1 등분 얘 주고 4분의 1 쟤 주고 이렇게 해갖고 야 각각 따로따로 정렬해. 갖고 나한테 가져와. 가져온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할이 좋다는 거예요. 분할이 좋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컨커런트 환경에서 그러니까 멀티 스레딩 환경에 활용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소트는 멀티 스레딩 환경에서 여러 분할로 나눠갖고 그거를 나중에 합치는 방식, 각각 스레드가 따로따로 소팅한 다음에 합치는 방식으로 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퀵소트는 어, 이거를 피벗 위치를 한번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벗이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봐줘야 되거든요. 이걸 본 다음에 각각을 따로따로 나눠서 요거를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피벗의 위치 정할 때까지는 한 놈이 봐야 돼요. 피벗은. 그걸 한 놈이 보고 난 다음에 그거가 정해지면 그 나눠진 이익감을 다른 놈들한테 할당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나눠진 이익감 그 안에서 다시 피벗 위치를 다시 정해서 나눠진 거를 또 다른 놈들한테 줄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되니까 좀 분할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죠. 한 번 쫙 돌고 피벗 위치 정하고 나머지를 받아주는 방식. 그러니까 이 분할 병렬 처리 방식에서는 머지 소스가 좀 더 쉽다,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이 두 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머지로 먼저 크게 덩어리를 잘라버리고 이게 어레이가 아주 큰 경우에는 잘라서 각각을 스레드로 할당해서 각 스레드에서는 퀵소트로 이걸 돌려요. 퀵소트로 돌려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합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퀵소트하고 머지소트를 봤으니까 이 두 개의 속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벤치마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먼저 퀵소트 벤치마크를 하고요. 벤치마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정렬되어 있지 않은 어레이를 하나 만들고요. 만드는 개수는 b의 n만큼 만들고 때 랜덤 값도 b의 n만큼 만들고요. 그리고 얘를 정렬할 거예요. 자, 그리고 머지소트 똑같이 b의 n만큼 만들고 이때 정렬은 머지소트로 정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한번 벤치마크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킥소트가 하나의 오퍼레이션에 125 나노세컨드가 걸렸고, 123 나노세컨드가 걸렸고요. 머지소트는 205 나노세컨드가 걸린 걸 알 수 있어요. 그 보면은 퀵소트는 요만큼 처리했다는 소리고, 얘는 요만큼 처리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봤을 때 퀵소트가 더 빠른 걸 알 수가 있죠. 머지소트보다. 그리고 퀵소트는 어레이를 그냥 바로바로 수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얼로케이션이 없지만 얘는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서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얼로케이션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크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진 삽입 정렬, 바이너리 인서트 정렬을 보겠습니다. 이진 삽입 정렬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진 삽입 정렬은 언제 쓰냐? 이미 정렬된 배열에 값을 추가할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배열이 딱 정해져 가지고 걔를 정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렬이 끝난 상태예요. 이미 끝난 상태인데 여기다 어떤 값을 추가하고 싶을 때 그 값을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서 추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값을 추가하고 나서도 정렬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가 들어가야 될 위치 찾아가지고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값이 계속 추가되는 자료 구조에 유용한 방식이고요. 소티드 맵에서 사용됩니다. 소티드 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시맵하고 소티드 맵에서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이진 삽입 정렬은 많이 쓰는데 이제 어떤 정렬된 배열이 있을 때 거기에 값을 추가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자, 방식을 볼게요. 정렬된 배열이 있어요. 이미 배열이 정렬되어 있다고 쳐보죠. 자, 이런 정렬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값을 추가하고 싶어요. 2라는 값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나?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우리는 인간은 직관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배열이 10만 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떤 값을 추가할 때 거기 어디인지를 찾기가 힘들겠죠. 어떻게 찾냐? 이 배열의 가운데 값을 비교합니다. 지금 이 배열이 8개니까 0, 1, 2, 3, 4 요거가 가운데 값이죠. 요 값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게 작잖아요, 지금. 내가 넣어야 될 값이 작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넣어야 될 위치가. 왜냐면 이쪽 값은 얘보다 다 큰 값이니까 7보다 다 큰 값들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작잖아요. 작으니까 왼쪽에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왼쪽만 보면 되지 오른쪽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봐요. 0, 1, 3, 5. 어떻게 보냐? 여기서 똑같아요. 절반 값을 보는 거예요. 0, 1, 2. 절반 값. 요 3을 봐요. 봤더니 작아. 그 얘기는 뭐야?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0, 1만 보면 되죠. 0, 1을 봤어요. 봤더니 여기 두 개니까 이 값이죠. 얘랑 보았어요. 그러니까 커. 크니까 이쪽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아무것도 없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과 3 사이에 넣으면 된다라는 위치 찾아왔어요. 찾으면 여기다 삽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진 삽입 방식, 정렬 방식. 이외에 이진, 바이너리나 이진이란 건 둘로 나눠가지고 둘 중에 한쪽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보고, 한쪽만 보고, 한쪽만 봐서 찾아내겠다. 위치를. 그래서 찾아낸 위치에다 삽입하는 방식. 이진 삽입 정렬입니다. 이진 삽입 정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바이너리 인서트 소트 닫고 이렇게 적고요. 이빈 삽입 펑션 바이너리 인서트 소트 t를 넣고 constraints에 ordered. 자, 이미 정렬된 어레이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어떤 value 값 t 값을 삽입해 가지고 나온 어레이를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렬된 어레이가 있고 여기다 새로운 값을 삽입해서 그 값, 새로운 정렬된, 삽입된, 이 값이 삽입된 새로운 정렬된 그 어레이를 반환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얘가 삽입돼야 될 위치를 여기에 찾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find라고 할게요. find, insert.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sorted의 value를 찾아서 찾을 거잖아요. 이 value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찾아라 이 소리죠.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 위치에 얘가 삽입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삽입을 하려면은 그 위치를 기준으로 반절 나눠서 앞부분에다가 좌측에다가 그러니까 append 그 위치를 기준으로 sorted의 인덱스까지 기준으로 반 나누고 그 오른쪽에다가는 그 value를 넣은 어레이에다가 오른쪽 거를 합쳐서 인덱스부터를 합쳐서 만든 어레이를 다시 합쳐서 이거를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삽입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인덱스 기준으로 인덱스 왼쪽 값들에다가 value를 그 사이에 딱 집어넣고 오른쪽 값들을 합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슬라이스를 다시 합쳐요. 그러면 value가 넣어져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find, insert 요거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sorted t에 t 이제 위치를 반환하는 거. 만약에 array의 개수가 0 없다. 그러면은 그냥 현재 위치 반환하면 되고요. 0번째 sorted. 이제 중간값을 먼저 봐야겠죠. array의 중간값을 봤을 때 미드 값이 현재 값보다 작으면 그럼 왼쪽 값을 보면 되겠죠. 왼쪽 값을 보면 돼. find insert 왼쪽 값에서 찾은 값 sorted 왼쪽까지. value가 더 크니까 오른쪽에서 찾아야겠죠. 오른쪽에서 value가 더 큰 거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중간에서 하나 더 전진한 값에서 value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찾은 값, 찾은 인덱스. 요거는 요 중간에서 나온 인덱스니까 여기다가 미드를 하나 합쳐주고 줘야 되겠죠. 하나 더 전진을 시켜주고. 그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첫 번째 값 0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 미드를 더해주고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거. value가 작은 경우는 왼쪽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return find insert 왼쪽에서 찾는데 미드까지 해서 value를 찾아서 왼쪽에서 찾은 거니까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따로 인덱스 더해줄 필요 없죠. 여기서 미드 플러스 위부터 찾아가는 거니까 이거 더해줘야 되지만 이제 왼쪽에서 찾은 0부터 찾는 거죠. 그러니까 더해줄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왼쪽 찾고 오른쪽 찾고 해가지고 찾아서 그 위치에다가 삽입하는 거.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또 저기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인서트 sort라고 할게요. t는 테스팅의 t. 자, 얘는 똑같은데 100개를 만드는데 삽입이니까 랭스가 없고 캐패시티가 100인 걸로 할게요. 그리고 하나씩 삽입해야 되니까 insert 바이너리 인서트 sort로 array에다가 랜덤한 값 100 사이에 랜덤한 값을 sorting해서 그 값을 새로운 array로 넣는 걸로 할게요. 그럼 하나씩 들어가겠죠. 하나씩 들어가면서 삽입해서 새로운 정렬된 값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 결과는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 거겠죠.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된 걸 알 수 있죠. 보면 소팅된 결과가 이 삽입 정렬 소팅 결과가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벤치마크도 해보겠습니다. 삽입 정렬 인서트 소트 마찬가지로 연계를 만들어서 어펜드 하는 방식 어펜드 하는 방식 얘는 이미 정렬이 끝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벤치마크 해볼게요. 네, 결과 나왔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네요. 자, 보시면은 삽입 정렬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걸 알 수 있어요. 하나 하는데 160784 나노세크만큼 걸렸다. 얘는 127, 203인데 왜 그러냐면은 삽입 정렬은 이게 하나씩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위치 찾고 인서트 해야 하잖아요. 인서트 할 때 저번에 제
그 기초 강좌에서도 얘기했지만 array를 기준으로 어떤 값을 집어넣으려면 그 뒤에 값을 뒤로 쫙 카피를 하고 그 가운데 값 넣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비곱 뽑으려면 n제곱이 되는 거예요. 넣을 때 하나씩 미뤄야 되니까 값을.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씩 삽입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퀵소트를 만약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굉장히 느려지는 거죠. 얘는 이미 만들어진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배열을 정렬하는 때 빠르게 동작하는 거지, 이미 정렬된 삽입하는 방식에는 최악의 경우가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느린 거죠. 얘도 마찬가지, 머지소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삽입할 때 어떤 이미 정렬된 배열에다가 값을 추가할 때는 인서트 소트가 좋지만, 이것처럼 이미 어떤 배열이 있고 그거를 정렬하는 방식일 때는 인서트 소트가 매우 비효율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소트 방법 배웠죠. 퀵소트, 그 다음에 머지소트, 그 다음에 인서트, 바이너리 인서트 소트, 삽입정렬. 자, 배웠는데, 퀵소트는 빠르죠. 빠르지만 최악의 경우 n제곱이 나올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이미 정렬된 상태거나 역으로 정렬된 상태인 경우 n제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머지소트는 최악이든 최선이든 로그 2의 n으로 끝내버리는 경우, 항상 일정한 속도를 자랑하죠. 그리고 머지소트는 이제 병렬 프로그램에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인서트 소트는 삽입이 로그 n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엘리멘트를 삽입하는 거, 로그 n으로 끝나는데, 문제는 이게 그 삽입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정렬할 때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추가할 때는 인서트 소트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트는 이미 그 정렬되어 있지 않은 배열이 주어진 경우에는 퀵이나 머지 둘 중에 하나로 소팅을 하고요. 이미 정렬된 배열이 있을 때 요소들을 추가하는 경우는 인서트 소트로 하게 됩니다. 이미 정렬 전체 다시 정렬할 때는 퀵이나 머지로 하는데 이 두 개를 섞어 쓰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 단위 스레드 할 때는 퀵이 빠르죠. 당연히 퀵이 빠르지만 멀티 병렬한 경우에서는 머지가 좋기 때문에 병렬로 어떤 청크, 그러니까 일감을 탁 나눈 다음에 그것들을 각각 스레드에서 큐로 돌리고 정렬된 거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으로 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각각 정렬 방식들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소스 자체는 되게 단순한 면이 있어요. 이것만 딱 보면 세 줄짜리죠. 근데 이 파티션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인서트 소트도 보면은 두 줄로 끝나죠. 찾고 인서트하고. 머지도 간단하죠. 나누고 머지해서 두 개 합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절반절 나눈 다음에 두 개 합치는 방식. 그래서 소팅의 기본 컨셉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근데 단순한 것들이 모이니까 어떤 거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요소를 갖는 배열도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디바이드 앤 컨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렬을 통해서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디바이드 컨커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정렬을 꼭 실무에서 만들어야 될 일이 없더라도 이 정렬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이런 컨셉을 알게 되는 거고, 이걸 응용해서 다른 데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빅데이터를 다루는 하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각각 처리하고 하나를 합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걸 맵 리듀스라고 그래요. 맵 리듀스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머지 소트의 컨셉하고 디바이드 앤 컨커의 컨셉하고 똑같다는 거죠. 나누고 처리해서 하나로 합치는 방식. 그래서 이 정렬의 알고리즘이 꼭 정렬하는 데만 쓴다는 기보다는 이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컨셉을 다른 데서도, 다른 문제에서도 응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책에서는 이 정렬을 꼭 다루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소스 역시 올릴 테니까요. 반드시 자기 손으로 한 번씩 꼭 만들어 보셔야 돼요. 손으로 안 만들면, 누누이 강조하지만 손으로 안 만들면 자기 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코딩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는 거다. 누누이 강조드리죠. 백견이 불여의 코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